세상에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법의 엄숙함과 진실의 무게가 오가는 법정에서 한 개인의 서투른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빚어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했던 한 남자, 러셀 그리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송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에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셀 그리어는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유사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여 $420 남짓의 소송 인지대조차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시민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인 매튜 하드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리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시간당 $14를 번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연간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어는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주제로 노래를 홍보할 자금이 충분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한 오디션을 돕기 위해 남성 팝 보컬리스트에게 $500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주장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사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리어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주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팅이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바다 주의 작은 도시 위너머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도시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사창가, 즉 브라덜 운영을 허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리어가 말한 그 중요한 사업 미팅의 정체는 바로 위너머카 시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창가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 수용하여 자신의 사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며 그저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고 측 변호사 매튜 하드는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셀 그리어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돋보기 아래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어의 소셜미디어, 과거 발언,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엮어 법정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든 변호사는 그리어의 부동산 중개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리어는 하든 변호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궁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소모적으로 흐르자 법원은 양측에 증거 개시 절차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특정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서로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이 명백한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합니다. 그는 돌연 피고인 조슈아 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려 시도합니다. 소환장은 증인이나 자료를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제출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법원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상황은 그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소환장 자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자신의 성인 그리어를 그리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에 그리어 대문 사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그리 대문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이 소송을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셀 그리어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사창가 사업이라는 기이한 에피소드로 이어졌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은 그를 더 큰 제재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리어의 위반 행위로 인해 낭비된 변호사 비용 약 $720를 그리어에게 청구하는 제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하며 법의 동정을 구하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여정은 진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실과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무너질 때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러셀 그리어의 기이한 법정 다툼은 그 답을 보여주는 한편의 씁쓸한 현대 우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흥미로운 사건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법의 엄숙함과 진실의 무게가 오가는 법정에서 한 개인의 서투른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빚어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했던 한 남자, 러셀 그리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송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에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셀 그리어는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유사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여 $420 남짓의 소송 인지대조차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시민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인 매튜 하드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리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시간당 $14를 번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연간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어는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주제로 노래를 홍보할 자금이 충분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한 오디션을 돕기 위해 남성 팝 보컬리스트에게 $500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주장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사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리어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주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팅이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바다 주의 작은 도시 위너머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도시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사창가, 즉 브라덜 운영을 허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리어가 말한 그 중요한 사업 미팅의 정체는 바로 위너머카 시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창가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 수용하여 자신의 사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며 그저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고 측 변호사 매튜 하드는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셀 그리어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돋보기 아래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어의 소셜미디어, 과거 발언,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엮어 법정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든 변호사는 그리어의 부동산 중개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리어는 하든 변호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궁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소모적으로 흐르자 법원은 양측에 증거 개시 절차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특정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서로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이 명백한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합니다. 그는 돌연 피고인 조슈아 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려 시도합니다. 소환장은 증인이나 자료를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제출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법원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상황은 그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소환장 자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자신의 성인 그리어를 그리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에 그리어 대문 사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그리 대문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이 소송을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셀 그리어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사창가 사업이라는 기이한 에피소드로 이어졌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은 그를 더 큰 제재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리어의 위반 행위로 인해 낭비된 변호사 비용 약 $720를 그리어에게 청구하는 제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하며 법의 동정을 구하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여정은 진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실과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무너질 때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러셀 그리어의 기이한 법정 다툼은 그 답을 보여주는 한편의 씁쓸한 현대 우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흥미로운 사건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법의 엄숙함과 진실의 무게가 오가는 법정에서 한 개인의 서투른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빚어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했던 한 남자, 러셀 그리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송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에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셀 그리어는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유사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여 $420 남짓의 소송 인지대조차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시민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인 매튜 하드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리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시간당 14달러를 번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연간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어는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주제로 노래를 홍보할 자금이 충분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한 오디션을 돕기 위해 남성 팝 보컬리스트에게 $500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주장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사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리어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주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팅이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바다 주의 작은 도시 위너머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도시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사창가, 즉 브라덜 운영을 허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리어가 말한 그 중요한 사업 미팅의 정체는 바로 위너머카 시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창가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 수용하여 자신의 사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며 그저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고 측 변호사 매튜 하드는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셀 그리어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돋보기 아래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어의 소셜미디어, 과거 발언,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엮어 법정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든 변호사는 그리어의 부동산 중개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리어는 하든 변호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궁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소모적으로 흐르자 법원은 양측에 증거 개시 절차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특정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서로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이 명백한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합니다. 그는 돌연 피고인 조슈아 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려 시도합니다. 소환장은 증인이나 자료를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제출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법원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상황은 그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소환장 자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자신의 성인 그리어를 그리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에 그리어 대문 사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그리 대문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이 소송을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셀 그리어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사창가 사업이라는 기이한 에피소드로 이어졌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은 그를 더 큰 제재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리어의 위반 행위로 인해 낭비된 변호사 비용 약 $720를 그리어에게 청구하는 제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하며 법의 동정을 구하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여정은 진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실과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무너질 때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러셀 그리어의 기이한 법정 다툼은 그 답을 보여주는 한편의 씁쓸한 현대 우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흥미로운 사건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법의 엄숙함과 진실의 무게가 오가는 법정에서 한 개인의 서투른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빚어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했던 한 남자, 러셀 그리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송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에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셀 그리어는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유사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여 $420 남짓의 소송 인지대조차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시민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인 매튜 하드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리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시간당 $14를 번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연간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어는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주제로 노래를 홍보할 자금이 충분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한 오디션을 돕기 위해 남성 팝 보컬리스트에게 $500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주장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사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리어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주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팅이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바다 주의 작은 도시 위너머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도시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사창가, 즉 브라덜 운영을 허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리어가 말한 그 중요한 사업 미팅의 정체는 바로 위너머카 시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창가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 수용하여 자신의 사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며 그저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고 측 변호사 매튜 하드는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셀 그리어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돋보기 아래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어의 소셜미디어, 과거 발언,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엮어 법정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든 변호사는 그리어의 부동산 중개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리어는 하든 변호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궁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소모적으로 흐르자 법원은 양측에 증거 개시 절차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특정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서로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이 명백한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합니다. 그는 돌연 피고인 조슈아 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려 시도합니다. 소환장은 증인이나 자료를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제출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법원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상황은 그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소환장 자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자신의 성인 그리어를 그리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에 그리어 대문 사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그리 대문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이 소송을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셀 그리어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사창가 사업이라는 기이한 에피소드로 이어졌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은 그를 더 큰 제재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리어의 위반 행위로 인해 낭비된 변호사 비용 약 $720를
그리어에게 청구하는 제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하며 법의 동정을 구하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여정은 진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실과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무너질 때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러셀 그리어의 기이한 법정 다툼은 그 답을 보여주는 한편의 씁쓸한 현대 우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흥미로운 사건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법의 엄숙함과 진실의 무게가 오가는 법정에서 한 개인의 서투른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빚어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했던 한 남자, 러셀 그리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송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에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셀 그리어는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유사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여 $420 남짓의 소송 인지대조차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시민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인 매튜 하드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리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시간당 $14를 번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연간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어는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주제로 노래를 홍보할 자금이 충분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한 오디션을 돕기 위해 남성 팝 보컬리스트에게 $500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주장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사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리어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주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팅이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바다 주의 작은 도시
위너머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도시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사창가, 즉 브라덜 운영을 허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리어가 말한 그 중요한 사업 미팅의 정체는 바로 위너머카 시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창가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 수용하여 자신의 사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며 그저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고 측 변호사 매튜 하드는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셀 그리어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돋보기 아래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어의 소셜미디어, 과거 발언,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엮어 법정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든 변호사는 그리어의 부동산 중개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리어는 하든 변호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궁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소모적으로 흐르자 법원은 양측에 증거 개시 절차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특정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서로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이 명백한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합니다. 그는 돌연 피고인 조슈아 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려 시도합니다. 소환장은 증인이나 자료를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제출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법원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상황은 그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소환장 자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자신의 성인 그리어를 그리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에 그리어 대문 사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그리 대문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이 소송을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셀 그리어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사창가 사업이라는 기이한 에피소드로 이어졌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은 그를 더 큰 제재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리어의 위반 행위로 인해 낭비된 변호사 비용 약 $720를 그리어에게 청구하는 제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하며 법의 동정을 구하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여정은 진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실과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무너질 때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러셀 그리어의 기이한 법정 다툼은 그 답을 보여주는 한편의 씁쓸한 현대 우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흥미로운 사건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법의 엄숙함과 진실의 무게가 오가는 법정에서 한 개인의 서투른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빚어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했던 한 남자, 러셀 그리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송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에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셀 그리어는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유사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여 $420 남짓의 소송 인지대조차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시민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인 매튜 하드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리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시간당 $14를 번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연간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어는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주제로 노래를 홍보할 자금이 충분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한 오디션을 돕기 위해 남성 팝 보컬리스트에게 $500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주장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사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리어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주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팅이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바다 주의 작은 도시 위너머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도시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사창가, 즉 브라덜 운영을 허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리어가 말한 그 중요한 사업 미팅의 정체는 바로 위너머카 시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창가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 수용하여 자신의 사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며 그저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고 측 변호사 매튜 하드는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셀 그리어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돋보기 아래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어의 소셜미디어, 과거 발언,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엮어 법정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든 변호사는 그리어의 부동산 중개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리어는 하든 변호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궁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소모적으로 흐르자 법원은 양측에 증거 개시 절차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특정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서로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이 명백한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합니다. 그는 돌연 피고인 조슈아 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려 시도합니다. 소환장은 증인이나 자료를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제출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법원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상황은 그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 소환장 자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셀 그리어는 자신의 성인 그리어를 그리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에 그리어 대문 사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그리 대문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이 소송을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셀 그리어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사창가 사업이라는 기이한 에피소드로 이어졌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은 그를 더 큰 제재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리어의 위반 행위로 인해 낭비된 변호사 비용 약 $720를 그리어에게 청구하는 제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하며 법의 동정을 구하려 했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여정은 진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실과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무너질 때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러셀 그리어의 기이한 법정 다툼은 그 답을 보여주는 한편의 씁쓸한 현대 우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흥미로운 사건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법의 엄숙함과 진실의 무게가 오가는 법정에서 한 개인의 서투른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빚어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난의 수호성인이라 칭했던 한 남자, 러셀 그리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송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에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셀 그리어는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지원과 유사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여 $420 남짓의 소송 인지대조차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시민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인 매튜 하드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리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어는 자신이 시간당 $14를 번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연간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어는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주제로 노래를 홍보할 자금이 충분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한 오디션을 돕기 위해 남성 팝 보컬리스트에게 $500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주장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사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리어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주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팅이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바다 주의 작은 도시 위너머카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도시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특정 지역의 합법적인 사창가, 즉 브라덜 운영을 허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리어가 말한 그 중요한 사업 미팅의 정체는 바로 위너머카 시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창가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 수용하여 자신의 사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미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며 그저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고 측 변호사 매튜 하드는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러셀 그리어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돋보기 아래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어의 소셜미디어, 과거 발언,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엮어 법정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든 변호사는 그리어의 부동산 중개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리어는 하든 변호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궁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이